예, 여야가 내란 특검법이냐, 계엄 특검법이냐 이거를 서로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안에 통과가 될 것이냐,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본 결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각각의 특검법을 처리하게 될지 아니면 뭔가 극적인 타결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곳곳에 깊숙이 뻗어 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특검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 원 가량이 사용됩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를 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예, 구자왕 부장 나오셨어요? 네. 예, 여야의 특검법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얘기인데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을 계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내란이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특별검사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예.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150일이라면 헌재에서 과거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90일 정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탄핵에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네.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민주당 안대로 한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을 예로 들면 아마 이 대선이 탄핵이 진행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까지 계속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장이 추천을 2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명 더 늘려서 3명 중에 1명을 추천하도록 했고요. 예. 특검 수사 기간도 민주당보다는 좀 짧습니다. 최장 110일,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짧은 거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인원에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안의 경우에는 155명.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이 중앙지검급 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비상계엄에 한정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 3분의 1인 58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냐 계엄이냐라는 규정 자체도 틀리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엄 플러스 외환죄까지 지금 특검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내란에 대해서는 선동죄까지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수사 범위를 좀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이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인력이 파견 검사 뭐 최대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뭐 파견 공무원 최대 40명 등등 이 정도만 들어도 평균 금액이 20억 정도가 드는데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민주당 안대로 가면 300억 정도가 드는 특검이 될 텐데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도 기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고 또 누가 뭘 했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네, 김건희 여사가 뭘 했네 이런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면서 결국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대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특검을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원도 늘리고 인원이 는다라는 것은 다양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사 결과를 이 브리핑을 하게 되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또 이 선동까지 만약 이 수사를 하게 된다라면 관련자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내란 혐의, 내란과 관련돼 있는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준다는 이유로 예. 정치적 목적이 있는
특검 아니냐. 이것이 지금 여당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고 수사 인력도 줄이고 수사 범위를 과연 줄이는 이 여야 타협이 가능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야의 간극이 워낙 커서. 과거에 이렇게 특검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꽤 많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으로 가게 되면 여당이 불리할 텐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발의한 이유, 자체 특검을 발의한 이유 뭡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지 않았다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안 그리고 민주당과 야6당이 낸 특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을 예. 통과시킨다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예. 이제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안을 안 냈기 때문에 협상할 대상이 없어서 예. 야당이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협상안을 같이 내서 타협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만 예. 만약에 타협이 결렬이 돼서 야6당이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안을 그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예. 거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 고육지책으로 이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검안이 지금 통과되기 전에 지금 공수처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기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반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특별법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특검법은 새로 만드는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중단됩니다.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의아해하시는 것이 지금 공수처가 어쨌든 권한이 있느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장이 관할 법원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 예. 아닙니까? 일반적인 수사의 관례라면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 추가 수사 이후에 기소를 하면 그 기소된 것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미진하니 일단 특검을 임명해서 집중 수사하자. 이거야말로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뛰어넘는 예.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합의가 주선이 되고 있는데 극적 타결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